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산하 공공기관 8곳을 경기 동북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7개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동북부 17개 지자체가 이전 대상 지역인데 최종 이전 지역은 5월쯤 나올 전망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이번 3차 이전 기관은 경기연구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등 모두 7곳입니다. 이들 기관의 근무자 수는 총 1,100여 명으로 지난 1, 2차 이전 기관의 근무자 수를 전부 합친 규모와 비슷합니다. 이전 후보지는 경기 동북부 지자체 17곳, 각종 중첩 규제로 발전이 더딘 곳들입니다. 사람이든 지역이든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치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공정한 것입니다. 경기도는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한 후 5월쯤에는 기관 이전 지역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자체 간 기관 유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기도는 재정 규모 차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재정 부문을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투명한 절차로 이전 지역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공공기관 추가 이전 결정에 최근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경기 분도 논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분도론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분도는 우리 북부 또는 동부 해당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 분도를 하면 북부가 더 나빠집니다. 이 지사는 더 이상의 공공기관 이전은 없을 것이며 경기 동북부 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정부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양주시가 경기도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재명 지사의 이번 결정이야말로 양주 시민을 포함한 경기 북부의 실질적인 발전을 견인하는 마중물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산하 공공기관 7곳을 경기 북동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늦어도 5월쯤에는 최종 이전 지역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경기 북부 낙후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첩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이 이 보고서를 인용하며 경기 북도 설치를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경기 북부의 재정 자립도와 경제력 등이 곤두박질 쳤다며 국정과제인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실천 등을 위해 경기 북도 설치 추진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여야 의원 50명과 함께 경기 북도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돼 현재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사권이 의회로 이관되는 등 견제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예산 편성 등 여전히 지방의회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김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바뀌고 정책 지원을 위한 보좌관도 둘 수 있게 됐습니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의회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 국가의 구성원 모두가 주권을 가지고 있고 다만 그 주권을 행사하는 데 여러 장애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 대리인들을 뽑아서 대신하게 하되 일상적 권한 행사에 대해서 상시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작동하는 것이 바로 의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또 조직 구성과 인력 충원을 위한 권한도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정책 전문 지원 인력이라든가 인사권 독립에 있어서 의회의 자율성과 조직권이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고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와 손을 잡았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과 인천 등 전국 12개 광역의회 교섭단체는 첫 만남을 갖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과 협의회 구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만으로는 올바른 자치 분권을 이룰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교섭단체가 정당 정치를 하려면 교섭단체의 역할도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저희 모임은 하나의 광역 기초가 하나가 되는 자리, 그것이 출범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모임을 성공적으로 마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3월이나 4월 정식 협의회를 출범하고 지방의회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지방의회. 마침표가 될 지방의회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의정부 시는 빚이 한 푼도 없는 채무 제로 도시다. 최근 의정부 시가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데요. 정말 빚이 한 푼도 없는 것인지 취재해봤더니 담당 공무원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채무는 없는데 부채는 있다. 결국 빚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공공재정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등을 진단했는데 의정부시가 전국 1위, 살림살이를 가장 잘한 지자체로 뽑혔습니다. 의정부시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이 보고서 내용을 홍보했습니다. 채무 제로 도시, 교수 출신 안병용 시장의 전문성과 강한 리더십의 결과였다고 평가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의정부에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7년 9월 채무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도에서도 8번째, 9번째로 부채가 제로가 되는 그런 기록을 달성했고요. 하지만 당시 시의회에서조차 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전철 전 운영사가 의정부시에게 투자금 2천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경전철 사업에 투자해야 할 의정부시 부담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므로 경전철 사업 특별회계에는 채무가 있다라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의정부시는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때문에 채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년여의 법적 공방 끝에 나온 1심 판결. 재판부는 운영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정부시가 운영사에게 1,200억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의정부시 한 해 예산의 10% 가까운 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 운영 규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송 사건의 1심 결과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우발 채무의 실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므로 확정 부채로 계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의정부시에 1,200억 원의 부채가 발생한 겁니다. 의정부시는 부채가 있다고 해서 채무 제로가 틀린 것은 아니라며 부채와 채무의 의미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채무는 순수히 지방채를 발행했다거나 어떤 보증채무 부담행위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만 해당이 돼서 채무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부채에는 해당이 되는 건 거죠, 이게. 하지만 일각에선 채무 제로를 빚이 없다는 식으로 포장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자체들은 부채라고 하는 빚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때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갚아야 되는 빚에 대해서도 좀 더 솔직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나라살림연구소는 보고서 작성 당시 의정부시의 경전철 투자금 반환 이슈는 결과값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또 도출된 결과값으로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기엔 한계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유흥시설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영업시간도 밤 10시까지로 제한했는데요.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 특성상 밤에 영업을 하는데 간판불을 켜자마자 영업을 마쳐야 하냐는 겁니다. 전문가들 역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석 달 만에 문을 열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영업 재개 첫날이었던 지난 15일, 이 주점엔 손님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출입자 명부는 3개월 전 그대로입니다. 10시까지 영업을 하면은 손님이 와서 잠깐 앉아 있다가 나가는 경우예요. 그러면은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타임이 안 되는 거죠. 정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럴 바엔 집합 금지를 계속하고 손실금을 더 챙겨주는 게 낫다는 반응까지 나옵니다. 유흥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거의 낮아빠지고 있어요. 제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전문가들 역시 방역 조치 완화보단 선별적 지원을 강조합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업주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도 안 되면서 되레 감염 위험만 키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아직 확산세가 많이 줄어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게 폭발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역 차원에서는 부담이 가고,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부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최소화하는 등 새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감염보다는 사회적 낙인으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라는 생각 때문에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들을 돕기 위한 심리회복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 회복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연구 결과 불안과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회적 부적응 등 신경정신과적 장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취급하는 무분별한 사회적 낙인은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내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센터에 확진되시고 퇴원하신 이후에 굉장히 우울감과 불안감을 호소하시면서 전화 상담을 오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그중에 대부분이 이제 사회적 낙인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본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확진이 되기도 하고 자가 격리를 하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겠다라는 자살 사고까지 사실은 관찰되기도 해요. 그래서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완치자를 위한 심리 회복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그런 이제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 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요. 어느 정도 격리와 안정되어 있다라면 방문을 하셔서 저희 센터로 내소를 하셔서 내소 상담도 가능하고 또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1차 상담 이후 추적 검사와 사후 관리를 통해 완치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골목 상권을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분야별 전문가 상담을 통해 도움을 주는 SOS 현장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구영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길게 차려진 부스 안. 자리마다 분야별 전문가 상담이 이뤄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다 그러시죠. 네. 경기도 자금이라고 있거든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찾아가는 SOS 현장 상담소. 법무와 노무, 세무, 회계, 그리고 금융 분야 전문가들이 현장 목소리를 듣고 상담을 통해 골목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자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출하는 데 좀 지장도 많이 있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세금 문제에 대해서 세무 상담 받으러 왔어요. 다양하게 상담 받으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연 현장 상담소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서민금융진흥원이 SOS 현장 지원단으로 함께해 금융과 자금 관련 상담을 진행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습니다.
저희가 주 상담한 내용은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그러한 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제도에 대해서 많이 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날 현장 상담소에는 오전에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80여 명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경기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에 찾아와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상담해드리고 해결책을 찾아드리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22일엔 화성시 병점시립도서관에서 현장 상담소를 운영할 예정.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찾아가는 SOS 현장 상담소는 경기 지역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네, 일산대교는 27개 한강다리 중 유일한 유료 도로입니다. 특히 통행료도 다른 민자도로보다 비싼 탓에 요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불공정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강을 가로질러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1.84km 길이의 일산대교. 2008년 승용차 기준 1,000원이던 통행료는 두 차례 인상돼 소형 자동차의 경우 1,200원이 됐습니다. 1km당 652원으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나 인천국제공항도로 등 주요 민자도로 통행료에 비해 3배에서 5배가량 비싼 편입니다. 거리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희가 한번 편도로 한번 건너가는데 1,200원씩 지금 내고 있어요. 그것이 10년 동안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현장 간담회에는 국회의원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주식회사 일산대교, 기재부와 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상혁 국회의원은 시민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획기적인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시민들이 대부분 많이 이주해 와서 여기서 정착해서 삶을 이루고 있는데 그에 대한 기반 시설은 전혀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거죠. 주식회사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측은 수익성 증대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구성 방안이 제시된다면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경기도와 주식회사 일산대교 간의 실시 협약상 정해진 사업 수익률 내에서 수익을 저희가 회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 그리고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산대교가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며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서부 지역을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그 다리 통행료 안 되게 해달라. 우리 너무 억울하다. 똑같이 세금 내는데 왜 우리만 거기다 돈 내고 지나가느냐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합리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해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고민해온 경기도는 이달부터 주식회사 일산대교와 통행료 조정을 위한 협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국도 39호선 의정부 송축길 확장 공사가 오는 9월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확장 공사 구간은 국도 39호선 양주 장흥면에서 가능동 경민광장까지 1.97km로 기존 4차선을 6차선으로 넓힙니다. 공사는 9월 착공해 2024년 말 완료될 예정인데요.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550억 원으로 절반은 국비로 지원되며 나머지는 경기도와 시 예산으로 충당됩니다. 확장 공사를 앞두고 있는 도로는 왕복 4차선이지만 하루 4만 3천여 대의 차량이 통행해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인구가 지난 2018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최근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동두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동두천시로 전입된 인구가 전출된 인구보다 296명이 더 많아져 총 인구는 94,19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후 지난달에도 동두천시 인구 증가가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하는 등 인구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특히 청년과 중장년층의 전입이 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두천시는 최근 인구 증가가 신축 아파트 입주에 따른 효과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